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108회차 막바지 9월 18일 월요일 새벽에 치러질 라리가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분석에 앞서서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분석 내용 설명드렸던 빌바오와 카디스 그리고 발렌시아와 AT 마드리드 경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빌바오 같은 경우는 카디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처음 추천드렸던 승리 그리고 마이너스 1.0 핸디캡 승리에 2.5 언더까지 전부 적중을 했는데요. 자, 아쉽게도 발렌시아와 AT 마드리드의 경기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고요. 핸디캡 무승부도 틀렸지만 다득점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주력 적중했습니다. 자, 의외로 AT 마드리드가 3대0 패배를 기록하면서 조금의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도 두 경기, 세비야와 라스팔마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맞대결 지금 바로 보다 디테일하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비야와 라스팔마스의 맞대결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세비야의 지난 라운드 내용부터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예정되었던 아틀레티코와의 경기가 악천후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일단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좋지 않았죠, 세비야 같은 경우는. 자, 이 와중에 낭만을 챙긴 라모스의 합류라는 희소식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세비야 부진의 원인은 센터백 라인의 불안함을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라모스의 합류 같은 경우는 천군만마와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라모스가 합류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세비야의 문제가 센터백에서부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자, 특히 라스팔마스의 바르셀로나식 축구를 저지하는 컴팩트한 4-4-2를 상대하는데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 전망이며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최근 전적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라스팔마스를 이긴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한 골 차이의 승부였다는 점은 꽤나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비야가 라스팔마스에게 일부러 점유율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만 현재도 포워드의 엔네시리의 폼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비야의 득점력 자체도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라스팔마스입니다. 자, 라스팔마스는 지로나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고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내주지 않는 퍼포먼스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공격력이 그다지 날카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산드로 라미레즈라는 왼쪽 윙어가 3경기째 득점 하나 도움 하나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의 방점을 찍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왼쪽 윙에서 아이솔레이션을 도맡고 있는 선수지만 다른 팀에서 활약할 당시에는 원톱이든 투톱이든 공격수로는 사용 불가를 판정을 받은 선수고요. 측면에서 흔드는 것 이외에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라미레즈고요. 라스팔마스의 공격력 지속성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전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던 소시에다드전 무승부에서도 전반 이후에는 이렇다 할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했고요. 애초에 세비야의 컴팩트한 라인을 공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라스팔마스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라스팔마스의 지리상 원정끼리 늘 어려운 일정이란 것도 고려했을 때 조금은 패색이 짙어지는 원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득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라스팔마스의 공격에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편이고 세비야도 라스팔마스를 상대할 때에는 한 골 차이의 승부를 자주 만드는 편이다 라고 감안했습니다. 여기서 세비야의 수비에서 라모스의 합류까지 있기에 달라질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는 점을 봤을 때 세비야가 한 골을 넣고 승리하는 각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승무패는 세비야 쪽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 2.5 언더인데요.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세비야는 라스팔마스와 한 골 차의 승부를 자주 치러왔고 라모스의 합류로 인해
합류로 인해 수비가 더욱 탄탄해진 부분이 긍정적인 반면 라스팔마스는 여전히 공격에서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세비야 승리, 그리고 마이너스 1.0 핸디무, 그리고 2.5 언더 주력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08회차 77.9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헤타페를 2대1로 잡아내면서 리그 전승으로 1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자, 하지만 헤타페의 수비적인 플레이를 감안해도 2대1로 진땀승을 거둔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공격진의 호셀루가 득점을 올렸고 상대 골키퍼 다비스 소리아가 10번의 선방을 기록하는 등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벨링엄을 극대화시키는 4-1-2-1-2의 전형을 쓰면서 벤제마의 빈자리가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진이 장점이라고는 하지만 레알의 중원도 발베르데, 카마빈가 등 젊은 선수들을 잘 보강하면서 에너지 레벨과 기동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물론 소시에다드가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득점력 여부는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꼭 짚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바로 소시에다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그라나다를 5대3으로 잡아냈는데 오랜만에 5골을 올리면서 고민이 되었던 득점력이 터진 것은 다행이기는 했다. 하지만 80분 이후 2골을 허용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실제로 소시에다드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골에 8할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일정 병행으로 인해서 뎁스에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수비 문제가 나타난다면 후반전 때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실점 억제 능력이 뛰어난 편이란 걸 감안하기는 해야 하지만 레알 같은 경우는 후반전 득점이 경기당 1.25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점,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 윙어인 쿠보가 2골,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오야르사발이 톱으로 나와서 1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제 몫을 해줬고, 다만 여전히 9번 자리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는 중이기에 중이고, 원래 공격진을 담당하던 사디크는 부상 이후 폼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고, 페르난데스는 일부 리그에서 뛸 기량이 아니라는 평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여기도 공격에서 방점을 찍어줄 선수는 이렇다 하게 없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사실상 쿠보가 혼자서 공격을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과연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였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치는데 소시에다드의 중원이 강하긴 하지만 여전히 레알도 그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레알이 중원에서 밀린 이유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소시에다드의 후반 실점이 최근에는 늘어나는 추이라는 점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쪽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자, 물론 소시에다드가 후반이 강한 레알이 이를 노릴 것인데 소시에다드가 많은 실점을 잘 당하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은 조금은 감안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득점적 접근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 일단 지난 경기 5대3의 스코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애초에 소시에다드는 많은 점수를 허용하는 유형의 팀이 아니라는 쪽이 조금 더 신뢰가 갔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 적고 추천픽 드리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벨링엄을 핵심으로 한 전술로 전승을 기록 중이고, 소시에다드는 여전히 공격에서 장점을 찍어줄 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도 레알에게는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 승리에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핸디무 그리고 2.5 언더 한번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해주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셔서 입장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